한 주간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들 들어볼 수 있는지, 이 내용들 들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시경제부터 보면은 거시경제가 하루아침에 나빠지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지만 큰 틀에서 나빠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자, 미국을 보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 2.5% 상승을 했다. 이 기준은 일반 시장에서 봤었을 때 대충 맞아요. 그런데 전월 대비 0.2% 오히려 더 올랐다. 전월 대비해서는 오히려 또 조금 오르는 듯한 느낌을 갖죠. 그런데 민간 고용은 그래도 이건 물가이니까 물가는 비교적 안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민간 고용이라면 이게 직장이죠. 고용은 9만 9천 명이 증가가 됐는데 예상치가 14만 명인데 9만 9천 명밖에 증가가 안 됐다. 자,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침체로 갈 확률이 침체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드디어 4년 만에 미국 금리가 전격적으로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자, 이걸 바라보고 있는 눈이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금리를 내렸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미 대권 주자가 두 사람이죠.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있죠. 해리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리스 입장에서는 그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물가도 잘 잡혀가고 있고 잘하고 있고 경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0.5% 내렸다는 거는 이거는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보는 거다. 경기 침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는 시각이 미 대선 주자 두 명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죠. 자, 중국을 볼까요? 중국을 봤더니 그래요. 8월 소비 산업 생산 모두 예상치 하회. 경기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대한 중국 시장의 경기 침체면 영향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8월 소매 판매가 2.1% 증가에 그쳤다. 예상치는 그래도 2.5%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2.1%다. 산업 생산도 4.5% 증가에 그쳤다. 예상치는 4.8%. 전부 다 숫자가 낮게 나오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침체는 신규 주택 가격이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다. 아무리 신축이고 신규가 하더라도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경제가 침체가면 무너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자, 한국을 볼까요? 정부는 어떻게 뭐라고 했냐. 물가가 안정세를 가고 있다. 경기가 회복 흐름을 타고 있다. 완만한 내수가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반면에 KDI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수출은 호조되고 있지만 소매 판매는 부진하다. 소매 판매는 부진하고 건설 투자가 부진하고 내수는 침체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 발표하고 KDI하고 좀 다르죠. 집값하고 가계 부채가 너무 늘었는데 이게 꺾여야 우리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저렇게 금리를 내려도 과연 10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과연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못했다가 집값이나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 경제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물가를 보면은 좀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그렇지 않고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집값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내려서는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우리도 이제 고민이 엄청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되면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계속 뉴스가 나올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집값이 꺾이지 않는다면은 한국은행에서는 한 번 더 동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10월 우리나라 금리는 10월 금리는 제 생각에는 일부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은 한 번 더 동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 강남의 일부 단지를 통해 갖고 신고점 찍고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아주 특수한 부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아닌 대다수는 거의 정점 부근이다. 이제 반등을 해도 반등의 끝점에 간다. 결국에는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 없이 강조해왔죠.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해야 된다. 내려오거나 하면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늘 얘기하죠.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안정적인 노후 대비책을 빨리빨리 마련해서 가라. 그걸 천천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 합니다. 내일 모레 하는데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 의견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저하고 같이 좋은 어떤 투자 방향을 설정해 가면은 아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